안녕하세요, 건거미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재련 이벤트가 시작됐는데 재련을 새로이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재련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저도 재련 이벤트를 위해서 좀 기다리기도 했고요. 자, 일단 저는 글레이시아 무기를 재련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재련된 갑옷이 있는데 이걸 좀 10재련까지 올리고 싶고요. 이미 인챈트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11재련은 좀 부담이 되네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재련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재련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재련을 할 수 있는 재련석은 무기 레벨과 방어구 레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무기에도 무기 레벨이 존재하고요. 여기 보면 무기 레벨 5 써있죠. 그리고 이 낙원단 무기 같은 경우 무기 레벨 4라고 써있습니다. 1레벨 무기는 프라콘과 엠베르타콘으로 하는데 이건 대장간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1레벨, 2레벨 무기를 재련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재련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많습니다. 프론테라는 역시 붐비네요. 자, NPC가 안 보여. 디트리, 여기 디트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라콘과 엠베르타콘을 팔고 있죠. 이건 1레벨 무기를 재련하는 재련 광석, 이거는 엠베르타콘은 2레벨 무기를 재련하는 재련 광석입니다. 이렇게 싼 재미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1레벨, 2레벨 무기는 거의 초반용에만 거의 쓰는 그런 무기들이고,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3레벨 이상은 재련을 하실 건데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레벨 무기와 1레벨 방어구는 오리데오콘과 에르늄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라그를 해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오리데오콘은 4부터 파괴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도 꽤 낮아요. 그걸 대체하는 게 바로 캐시 재련석인데, 애석하게도 이 두 재련석은 요즘에 재료로서만 쓰이고 거의 이걸로 재련을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안전재련 무기 같은 경우 3레벨은 5까지 안전재련이고 4레벨 무기는 4까지 안전재련이거든요. 방어구 같은 경우도 4까지 안전재련이고요. 이런 경우에만 이 에르늄과 오리데오콘을 사용하고 그 이상으로 갈 때는 캐시 재련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련석이 쓰이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캐시샵을 눌러주시고, 일단 한정판으로 제가 무기를 재련을 할 거기 때문에 고농축 오리데오콘 한정 패키지 이거 하나 살게요. 이거 하나 사고 샀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리데오콘, 농축 오리데오콘이 안 파는 것 같아요. 고농축밖에 패키지를 안 팝니다. 오리데오콘은 그냥 일반적으로 팔던 25,000원짜리 패키지는 있네요. 재련용 광석 패키지 10세트 되어 있습니다. 농축 에르늄, 농축 오리데오콘이 각각 50개씩 들어있다고 되어 있죠. 이거 하나 사볼게요. 이렇게 조금 제법 돈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련 광석 패키지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농축 오리데오콘과 농축 에르늄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까볼게요. 농축 오리데오콘과 농축 에르늄은 오리데오콘과 에르늄을 대체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재련 확률이 높아요. 자, 뭐를 하나 재련해볼까요? 진홍의 무기 하나 사서 재련해볼까요? 진홍의 베이스가 싸네. 자,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 이 진홍의 무기 같은 경우는 3레벨이죠. 3레벨 무기인데, 자, 이거는 일단 재련을 해두면 무기 재련권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홍의 무기를 한번 재련해볼게요. 다른 재련소로 가볼게요. 너무 복잡해. 여기 재련 연구가가 서있죠. 이 위치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벤트에서 무기 재련권, 방어구 재련권 이런 걸 드실 때가 있어요. 카프라 검색을 해보면 방어구 7 뭐 이렇게 쓰면 방어구 7 재련 상품권이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이런 재련 상품권을 개봉하신 다음에 장착을 한 다음 재련 연구가에게 말을 걸면 그대로 7재련은 7재련, 9재련은 9재련 이렇게 재련을 바로 해줍니다. 방어구 레벨도 2레벨이 있는데요. 2레벨 방어구나 5레벨 무기가 아닌 이상은 안전재련 이상으로 재련할 경우에 무조건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장령이 축복을 사용하기도 하고, 알베르타 상인길드에도 재련소가 있죠. 가면 여기 한산해 좋아.
대장장이 후드릭 있어요. 제가 아까 진홍의 메이스를 샀죠. 3레벨 4레벨은 안전재련이 4에서 5 뭐 이 정도로 차이가 있긴 한데 동일합니다. 일단 안전재련을 합니다. 안전재련을 이렇게 해줍니다. 보통 5까지가 안전재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리데오콘을 사용해서 5까지 띄우고요. 그 다음에 자 재련을 하려면 성공 확률이 60%라고 떠있죠. 그러나 농축 오리데오콘을 하면 95%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련 이벤트이기 때문에 캐시석으로 재련하는 거에 대한 대폭적인 재련 향상이 있어요. 확률 향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농축을 써줄게요. 다시 하기 90% 확률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오리데오콘으로 재련을 할 경우는 50% 밖에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90% 야 7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농축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농축은 7재련 이상 된 무기를 재련해주는 그런 광석인데 확률은 고농축과 농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고농축은 장비가 파괴되지 않고 재련도가 1 깎입니다. 그래서 농축으로 하면 확률은 그대로지만 재련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닌 장비 파괴가 되고 이거는 파괴를 막아줍니다. 그럼 대장장이 축복은 뭐냐? 대장장이 축복을 쓰고 농축 오리데오콘을 사용하게 되면 성공하면 8이 되고 실패하면 6으로 내려가지 않고 7로 유지를 시켜주죠. 그리고 그건 재련도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개수가 다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저는 대충 안 쓰고 한 번 더 깨지더라도 감수하고, 왜냐면 진홍의 메이스가 그렇게 비싼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농축 오리데오콘으로 한 번 더 재련할게요. 70% 이러면 이렇게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농축을 썼다면 파괴가 되지 않고 재련도만 내려갔겠죠. 비싼 장비의 경우는 7 이상일 때 대장장이 축복이나 고농축 오리데오콘으로 파손을 방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섀도우를 재련할 건데, 섀도우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련하는 건 똑같아요. 1레벨 방어구와 재련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4까지는 에르늄으로 재련을 할 수 있고요. 단지 이 웨폰 있죠? 웨폰은 오리데오콘으로 재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 확률이 상당히 높죠? 성공 확률 9%. 와. 하지만 여기서 농축 오리데오콘을 사용하면 성공 확률이 3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짜르니까 좀 아쉽잖아요. 제가 초반 때 즐겨 쓰던 센티멘탈 세트 중에 웨폰만 9짜리라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좀 띄워보려고요. 고농축을 쓰고 재련하기 눌러볼게요. 아, 이렇게 실패는 되는데 고농축을 썼기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8까지 떨어졌고요. 다시 하면 50% 확률. 예, 또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8 됐고요. 다시 됐고요. 다시 이거 약간 농락당하는 기분인데? 7, 8, 7. 자, 6까지 떨어졌거든요. 6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고농축 오리데오콘을 사용할 수 없고요. 고농축 오리데오콘 대신에 농축 오리데오콘을 사용해야 되는데 파괴 확률이 생깁니다. 20% 파괴 확률이 생기는데 무조건 장비가 파손이 돼요.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일반 장비와 다르게 대장장의 축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비싼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억가에 혹가하는 그런 비싼 장비다 그러면 홀그레네 섀도우 망치를 사용을 합니다. 홀그레네 섀도우 망치 해볼게요. 자, 홀그레네 섀도우 재련 망치라고 있죠. 예, 이건 섀도우를 랜덤하게 1에서 7까지 재련을 해주는데 확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섀도우를 재련할 때 그 섀도우가 고가 섀도우일 경우에는 7 이상 뜨도록 계속 노력을 합니다. 7이 떴다 그러면 그때 농축 오리데오콘이나 농축 에르늄으로 재련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6까지 떨어지면 다시 홀그레는 사용해서 7에서 10까지를 노려보는 겁니다. 뭐 10까지 뜨면 좋겠지만 7까지 뜨면 거기서 다시 농축 오리데오콘이나 에르늄으로 재련을 하는 거고요. 이 섀도우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그냥 시도를 해볼게요. 성공했네요. 다시 돌아가기 하고 고농축을 바르러 보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8, 7, 6까지 또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그냥 9짜리 쓸 걸 그랬나? 이렇게 재련은 힘듭니다.
특히 섀도우 재련은 이래서 좀 힘들어요. 대장장의 축복도 사용할 수 없고 파괴의 확률이 존재하면서 방어구 재련권 또한 사용이 불가능한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방어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재련 큐브 같은 게 있어요. 큐브 검색하면 재련 큐브 보면 방어구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재련 큐브가 있습니다. 재련을 안정적으로 11, 12까지 해주는 그런 재련 상자가 있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재련 큐브들이 있거든요. 재련을 해주는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1차적으로 섀도우는 제가 실패를 했는데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이거는 비싼 섀도우는 아니잖아요. 캐논 카트 섀도우 이런 거를 대충 쓰는 거는 낭비고, 일단 이럴 때는 에르늄으로 4까지를 합니다. 자, 1, 2, 3, 4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농축 에르늄으로 시도를 할게요. 파괴하면 파괴되는 거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예, 7가다 파괴를 했네요. 재련 운이 안 좋네요 오늘. 자, 이런 식으로 재련 시도를 하면 되고요. 제가 글레이시아 무기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재련 올려볼게요. 그럼 에테르 데오콘으로 재련을 할 수 있고, 농축 에테르 데오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재련석이 없죠. 일단 5레벨 무기 또 2레벨 방어구는 10까지는 재련도 하락만 있을 뿐 장비가 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재련 광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볼게요. 재련 물품 담당 제노폰이라고 있죠. 각 대장간에 다 있습니다. 자, 에테르 재련 광석 보기라고 선택을 해주고 나서 보면은 여러가지 재련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무기를 할 거죠. 그럼 여기서 에텔 더스트 1개와 오리데오콘 1개 만제니를 주고 에테르 데오콘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5개만 만들어 볼게요. 에텔 더스트가 좀 있거든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에테르 데오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에테르 재련 광석 보기 누른 다음 농축 에테르 데오콘도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좀 구매를 할게요. 30개 정도. 초반에 농축 오리데오콘을 샀죠. 그리고 에테르 더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기를 재련할 수 있는 광석입니다. 재련을 해보겠습니다. 글레이시아 일단 카타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재련도를 올려주긴 하지만 일단 안전재련이 있습니다. 5레벨 무기도 일단 안전재련이니까 그냥 좀 싼 에테르 데오콘으로 재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재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확률이 낮아졌죠. 그럼 이때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 재련도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에테르 재련 광석에서 에테르 데오콘 한 10개 정도 사볼게요. 다시 재련을 할게요. 일단 4까지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80% 확률인데 너무 잘 깨진다.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부터 재련도 하락이 좀 부담되니까 농축 에테르 데오콘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농축 에테르 데오콘을 사용을 해볼게요. 재련 6, 7, 오, 잘돼 8, 9, 10, 오, 뭐야? 재물을 줘서 그런게 이게 다이렉트로 됐네. 일단 10까지 됐죠? 그럼 10부터는 자, 광석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부터는 고농축 에테르 데오콘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말을 다시 걸고요. 고농축 에테르 데오콘 에텔 더스트 3개와 고농축 오리데오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파괴하면 끝이니까 일단 3개만 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재련을 할 건데 재련 실패 시 장비가 사라집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글레시아 카타르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싸요. 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 대장장의 축복까지 쓰는 것보다 여러 개를 준비하고 나서 재련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무기가 정말 비싼 무기다 그러면 여기서 대장장의 축복을 사용을 합니다. 대장장의 축복을 사용함으로 장비가 파괴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빼도록 할게요. 파괴 확률을 감수하고 5분의 1 확률이거든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와우! 떴어! 웬일이야? 자, 이제 다시 하면 11까지만 띄우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무기를 재련을 했고요. 제가 글레이시아 카타를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쓰려고 인챈트를 한 거죠. 인챈 비용만 거의 1억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10일까지 하려면 대장장의 축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일단 10재련으로 만족하고 쓰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농축 에테르 데오컨으로 10까지만 띄워보겠습니다. 자, 가자 10 가자 안 가니? 8 9 8 농락질 시작했다. 이제 농락당하고 있어. 7 8 7 6 5 어디까지 떨어지니? 5 4 5 4 5 4 5 6 재련 광석이 부족하답니다. 내가 사용하는 무기가 5가 돼버렸어.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방어구도 이게 2레벨 방어구잖아요. 그러면 재련을 시도하면 농축 에테르늄과 에테르늄이 들어가는데, 에테르늄은 재련도가 3이 하락되기 때문에 구재련 이미 돼 있어서 농축 에테르늄을 만들어야겠죠. 자, 가봅시다. 자, 농축 에테르늄, 농축 고농축 에테르늄이 아니고 농축 에테르늄이 들어갑니다. 한 10개만 사볼까? 10개만 사볼게요. 재련 안 해도 되는데 25% 확률 좀 낮죠. 가보겠습니다. 8 9 10 이건 10 바로 됐네. 제가 직접 메텔 더스트와 광석 그리고 캐시 광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재련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농축 에테르늄이나 에테르데오컨은 노점에도 판매를 합니다.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캐시석으로 사면 거래가 안되지만 이렇게 2레벨 방어구를 재련하는 에테르늄은 거래가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에테르늄 검색하니까 이렇게 판매가 되죠. 1레벨 방어구와 4레벨 방어구는 직접 캐시석을 사셔서 재련은 직접 하셔야 되지만, 2레벨 방어구나 5레벨 무기는 이렇게 유저들이 파는 아이템을 검색하셔서 재련석을 직접 구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캐시를 지르지 않더라도 재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4레벨 무기를 11재련까지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11, 12재련까지 하시는 경우, 또는 1레벨 방어구를 11재련 이상 하시는 경우에는 브라디움과 카르늄으로 하시는데요. 1레벨 방어구는 10재련 이상이 되면 역시나 재련도가 하락은 하지만 파괴는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밀도 브라디움과 고밀도 카르늄을 쓴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재련 한 김에 한번 더 해볼까요? 무기가 5재련이 돼서 농축 오리데오컨 몇 개 안 남았네. 일단은 이거 15개 사볼게요. 한번 다시, 제가 쓰는 무기입니다. 갑니다. 6 7 6 7 8 7 8 7 6 7 8 9 8 9 8 재련석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섀도우의 경우 재련을 하는 방법은 안전재련 4까지 한 다음에 농축 에르늄 또는 농축 오리데오콘으로 재련을 합니다. 그리고 7 이상부터는 고농축 에르늄, 고농축 오리데오콘으로 사용을 하죠. 고가 섀도우의 경우는 홀그렌의 섀도우 재련 망치로 안전재련,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는 정도의 재련치까지 먼저 띄운 다음에 재련 시도를 하고요.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값이 나가는 방어구의 경우는 재련 보장권으로 7재련 이상 띄운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대장장의 축복을 이용해서 재련도 하락을 막아 파괴 확률을 아예 없게 만드는 게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레벨 방어구나 5레벨 무기 또한 10재련까지는 장비가 파괴되지 않지만 11재련부터는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장장이의 축복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싼 아이템의 경우 여러가지의 매물을 준비해 온 다음에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재련 이벤트를 맞아서 간단하게 재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부족한 영상이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